자, 그런가 하면 가왕 나훈아 씨가 공연에서 본인 어떤 정치적 소신을 밝혔는데요.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니는 잘했냐? 외친 가왕. 지난 10일 서울 고별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한테 잘못했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다. 니는 잘했냐? 라고 나훈아 씨가 외쳤어요. 꼬락서니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 라고 이른바 이 레프트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자, 그러자 야권이 나훈아 씨를 비난했습니다. 최민희, 왼쪽이 잘한 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넘어가자는 거냐. 김영록 전남지사,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양비론 물타기는 안 된다. 오른팔이 썩어가기 시작하면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이냐 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나훈아 씨가 공이라는 노래를 부르던 중에 참석자들에 따르면 음악이 멈추고 자, 이제 왼팔 오른팔을 들면서 왼팔이 오른팔한테 잘못했다고 막 몰아가고 있는데 니들은 잘했냐? 니들은 뭘 잘했냐? 라고 이 공이라는 음악 공연 중에 왼팔에게 호되게 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가 오른팔도 잘한 거 없다 라고 이제 정치권을 양쪽 다 싸잡아 비판을 했는데 야권에서 주로 나훈아 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 정익진 변호사님 노래 너무 유명하죠? 공이라는 노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 세대가 아니시군요. 네네. 신세대 정혁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그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나? 연예인들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승환 씨도 비슷한 이야기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전에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정우성 씨가 뭐 누구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민감하게 대응을 갖다가 하는가? 더군다나 정치인들이 저렇게까지 대응을 갖다 왜 하는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민주당에서 나훈아 씨의 저런 이야기가 굉장히 아프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플까? 공감이 가니까. 왜 공감이 갑니까? 맞는 말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순한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제1당과 같은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런 당이 그냥 사사건건 뭐 하나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내란 선동죄로 국민들을 갖다가 협박하지 않나 무슨 가수가 이제 거의 이제 원로 가수가 한 말씀 하신 거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공감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렇게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저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는요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 생각됩니다. 자, 그러자 나훈아 씨가 일종의 재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딴지다. 안 그래도 작은 땅에 나눠져서 이 XX 동서화 필요하다. 우리 후세에 이런 나라 물려주면 안 된다. 갈라치기는 안 된다. 라며 오른쪽도 잘한 게 없다라는 취지였다라는 해명과 재반박도 했습니다. 굳이 나훈아 씨 발언까지도 정치권의 이 주요 야당의 주요 뭐 최민희 의원이나 뭐 김영록 지사나 이현주 의원이나 뭐 김원희 의원이나 현역 의원들까지 대거 비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일단 개인적으로 나훈아 씨 좋아합니다. 네. 그래도 정혁진 변호사님과 같지 않게 저는 뭐 노래도 네. 많이 부르고 했었습니다. 아, 나는 나훈아 좋아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경계하고 해야 될 게 양비론입니다. 이 지금의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민주공화국 그리고 주권 재민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 1조가 완전히 부정된 사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도 잘못한 거 아니냐 비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 상황하고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양비론에 편승해서 지금 여론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논리가 확대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비상계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느냐. 12월 3일 이후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측이 얘기하는 게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지금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잘 수습하고 그리고 이런 혼란을 빨리 수습해서 국민들이 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통합과 화합을 해라 이런 정도 메시지면 괜찮은데 마치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이후 상황에서 양쪽 다 잘못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시키다 보면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계속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훈아 씨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감을 갖고 그런 표현을 해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니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 발언의 파장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에 대해 또 반박하지 않습니까? 나훈아 씨는 연예인이고 또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그 비판도 수용할 수 있으면 예. 됩니다.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훈아 씨는 혹시 내란 선동죄로 고발 안 합니까? 나훈아는 내란 선동죄는 아니다. 네, 그 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훈아 씨와 관련된 논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현장 연결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도 유력해진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 분위기도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 관저 앞에 긴장감이 흐르죠? 네,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체포 저지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000명가량이 모였는데요.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혹시 모를 2차 체포 시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도 오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점차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체포 촉구 집회에 참가한 50대 남성이 허공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300여 명을 투입하고 버스 차벽으로 양측을 분리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주변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고 철문안을 버스 여러 대로 진입로를 막고 있는데요. 공고한 요새처럼 경계가 삼엄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관저 앞에 맴돌고 있는 이 대립과 긴장감. 이번 주 중에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이라도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연이어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비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오신환 의원님. 네. 이승환은 되고 나훈아는 안 된다는 거냐. 아니 근데 저 지금 나훈아 씨가 언급한 저런 정도 수준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저는 앞서 그 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통해서 공포 정치로 가려고 하는 저런 의도와 저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당신들도 잘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국민들의 상식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론이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 이전에 입법 독재 그리고 탄핵과 특검으로만 일관돼 왔던 제1야당의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반성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슨 전부 다 내란과 연관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옭아매려고 하는 저런 태도들은 저는 굉장히 무리수고 오히려 그것이 역풍을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조급한 마음에서 결국에는 발언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러자 여권에서 은퇴 공연에서 한 원로 가수의 이야기까지 야권 정치인들이 저렇게 비판할 일이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은퇴 공연에서 한 이야기까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하는 표현은 저는 이 정치권에서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박성민 최고님, 나훈아 쌤이 민주당에게 한 얘기는 아니고 본인 왼팔한테 한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나훈아 씨의 어떤 공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까지도 뭐 정치권에서 논평하는 게 맞냐라는 시각에도 저는 뭐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일단 이게 그냥 보통의 어떤 뭐 부패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 헌법 기관을 침탈하려고 했던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했던 행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제한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 계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태가 아닌데 이 사태를 굉장히 납작하게 만들거나 이 사태의 중차대함을 어떻게 보면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훈아 씨는 그냥 보통의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가수가 아니고 갖고 있는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바른 말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워낙에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더 많은 책임과 비판이 가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패막 삼아서,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 삼아서,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을 방패막 삼아서 지금 대통령이 그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훈아 씨의 발언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여야 패널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